레알 마드리드가 클럽 월드컵 16강전에서도 유벤투스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에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골 기대값이라던가 볼 점유율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 있었고요. 슈팅 숫자도 21대6, 유효 슈팅은 11대2, 결정적인 찬스는 5대1, 압도적으로 공격적인 수치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알론소 감독이 또다시 3백을 사용했는데 3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왔어요. 특히나 지난 경기부터 추아메니를 백3의 가운데로 배치시키면서 중앙 수비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똑같은 백3지만 지난 경기와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지난 경기처럼 벨링엄이 앞쪽에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 이 두 명의 선수와 함께 3톱처럼 움직이다가 벨링엄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 발베르데와 길러 이렇게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지고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가 투톱처럼 형성이 되는 이러한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의 특징은 본격적으로 왼쪽 라인을 많이 사용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아이솔레이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왼쪽에 있는 프란 가르시아가 오른쪽에 있는 아놀드보다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프란 가르시아가 정말 극단적으로 올라가면서 상대의 오른쪽 풀백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때 후이센이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추아메니, 리디거, 아놀드 자연스럽게 포백처럼 형성이 돼요. 그리고 앞쪽에서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 여기에 더해서 벨링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재밌는 부분이 귓러와 발베르데의 움직임인데 뒤에서 귓러가 왼쪽에 있고 발베르데가 오른쪽에 있을 때가 많은데 공격을 할 때만큼은 발베르데가 오히려 앞쪽으로 올라가서 발베르데가 귓러의 앞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프란 가르시아, 비니시우스, 벨링엄, 발베르데 그리고 곤살로 가르시아까지 왼쪽에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귤러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특히나 수비가 아무래도 왼쪽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모이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당연하게도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후이센까지 올라와서 공격에 어느 정도는 가담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후이센이 맡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귤러까지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뒤쪽에서 맡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비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화려한 선수들이 한쪽에 다 몰려서 패스를 주고받으면 아무래도 수비가 한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아놀드가 넓은 공간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놀드를 오른쪽에 두고 나머지 선수들이 왼쪽에 모여있다가 볼을 주고받다가 한 번에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아놀드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아놀드가 오른쪽에서 볼을 가졌을 때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가 아놀드가 볼을 잡는 순간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는 순간 또다시 수비 사이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 사이사이로 모여있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아놀드가 크로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 좋은 찬스를 만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뒤에서 추아메니, 리디거, 후이센 3명의 이제 3백이 만들어져 있고 오른쪽에 아놀드, 왼쪽에 프란 가르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벨링엄이 살짝 내려오면서 발베르데와 길러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전방에는 비니시우스와 곤살로 가르시아 2명의 투톱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란 가르시아가 직선적으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후이센이 한 칸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빌드업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놀드가 오른쪽에 있고 리디거, 추아메니가 있고요. 이때 프란 가르시아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니까 비니시우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후이센이 왼쪽 풀백처럼 뒷공간을 커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기서 재밌는 게 귓러가 내려와서 이제 볼을 연결하는 기준점이 되어준다면 이때 발베르데가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쪽 측면을 경기장을 이렇게 나눠보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비교적 왼쪽 공간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많이 나왔던 특징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추아메니와 리디거 2명의 선수가 있고 후이센이 뒤에서 볼을 배급해주고요. 귓러가 바로 수비 라인 앞에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고 비니시우스, 발베르데, 벨링엄까지 안쪽으로 들어가주고요. 곤살로 가르시아도 왼쪽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놀드에게 정말 넓은 공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한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아놀드를 보고 반대편으로 볼이 넘어오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비니시우스가 오른쪽에서 볼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순간적으로 발베르데, 프란 가르시아, 곤살로 가르시아 그리고 벨링엄이 측면에 있다가 일부러 가운데로 들어와줘요. 그러면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아놀드에게 넓은 공간이 나오고 이때 비니시우스가 아놀드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아놀드가 반대편에서 볼을 받는 순간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수비가 가운데 뭉쳐있다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사이사이의 공간이 다시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때 왼쪽에 쏠려 있었던 벨링엄, 곤살로 가르시아, 비니시우스, 발베르데, 프란 가르시아까지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뛰어 들어올 때 아놀드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기회를 창출하는 장면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계속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아놀드가 오른쪽에 있고요. 리디거, 추아메니, 후이센이 있습니다. 근데 아놀드가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는데 수비가 순간적으로 블럭을 잘 만들고 있어서 이 안쪽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가 여기서 볼을 가지고 직접 돌파를 하는 유형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 볼을 가지고 있다가 뒤로 패스를 돌립니다. 그럼 리디거가 볼을 잡게 되고 리디거가 다시 볼을 잡아서 뒤로 그리고 왼쪽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럼 왼쪽까지 패스가 넘어갔다가 왼쪽에서도 프란 가르시아, 비니시우스, 발베르데, 후이센, 추아메니, 벨링엄, 곤살로 가르시아까지 왼쪽으로 또 움직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패스를 줬었던 아놀드가 공간이 없다가 점점 더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왼쪽으로 수비를 쏠리게 만든 다음에 아놀드에게 다시 방향 전환을 해줘요. 그러면 아놀드가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한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다시 끌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간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공간으로 이제 말베르데라던가 벨링엄이라던가 혹은 뭐 비니시우스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공간을 찾아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놀드가 전반적으로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알론소 감독이 아놀드를 이 패스 능력을 얼마나 잘 쓰고 싶은지를 오늘 경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놀드가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끌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놀드가 드리블을 통해서 이 공간을 막 돌파를 하는 선수가 아니니까 일단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겼을 때 이 공간으로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니시우스, 벨링엄 이런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아놀드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이미 이 공간에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비가 끌려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찬스가 만들어지는 건데 순간적으로 수비가 벨링엄을 따라서 나오고 발베르데를 따라서 나왔는데 아놀드가 벨링엄이 볼을 잡아서 귤러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발베르데가 이 모습을 보고 앞으로 달립니다. 그러면 귤러가 바로 패스를 통해서 발베르데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이 공간 자체가 순간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발베르데, 벨링엄, 아놀드, 귤러 이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찬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발베르데가 달려가고 귤러가 벨링엄의 패스를 받아서 한 번에 넘겨주는 그러면서 이제 발베르데 쪽에 공간이 생기니까 발베르데가 이번에는 수비를 또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놀드 때문에 수비가 한 명 끌려가 있고 발베르데 때문에 또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벨링엄이 요 라인 사이로 들어가고 이때 발베르데가 벨링엄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한 명 한 명 끌어내고 여기서 벨링엄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장면이죠. 물론 이제 이 슈팅이 디 그레고리오의 선방에 막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비수가 가까스로 걷어내는 이런 장면이긴 했지만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장면이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통해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요. 처음에 귤러가 볼을 잡고 있고요. 이때 비니시우스가 의도적으로 좀 내려오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프란 가르시아가 직선적으로 움직여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니시우스가 살짝 내려와서 볼을 잡은 다음에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으로 프란 가르시아가 뜁니다. 그러면 이 공간으로 이번엔 비니시우스가 패스를 보내주고 프란 가르시아는 이 공간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죠. 그러면 수비가 라인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란 가르시아가 기점이 되어주면서 측면에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프란 가르시아, 비니시우스, 귤러 그리고 벨링엄까지
또 왼쪽에서 선수들이 모이고 있죠. 그러다가 왼쪽에서 선수가 많이 모였을 때 아놀드 쪽으로 이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놀드가 여기서 볼을 잡는 건데 아놀드가 볼을 잡으니까 여지없이 수비가 안쪽에 있다가 끌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간이 생겼죠. 그럼 이제 이 공간을 쓴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놀드가 패스를 보내주기 전에 발베르데를 거쳐가고요. 발베르데가 볼을 잡자마자 벨링엄과 비니시우스가 요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발베르데가 아놀드에게 패스를 받았을 때 벨링엄이 살짝 내려오고 있고 벨링엄이 내려오니까 상대 수비가 벨링엄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니시우스가 왼쪽에 있다가 건너오면서 요 공간을 향해 뛰어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아놀드가 처음에 방향 전환이 되면서 끌어낸 요 수비의 공간을 발베르데와 벨링엄이 수비를 한 번 더 앞쪽으로 끌어내고 이때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넘어오면서 이 공간을 쓰게 되는 장면이고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뛰어들어가는 비니시우스에게 아놀드, 발베르데, 벨링엄 그리고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니시우스가 측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수비가 이번에는 비니시우스에게 모여들고 있어요. 근데 비니시우스에게 이번엔 수비가 모여드니까 이번에는 가장 측면에 있었던 아놀드에게 비니시우스가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또다시 아놀드가 프리한 찬스에서 크로스를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왼쪽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서 아놀드가 넓은 공간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박스 안에서 또다시 비니시우스, 곤살로 가르시아, 벨링엄 여러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아놀드의 크로스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 그런데 여기서 발생했었던 문제는 어떤 거냐면 프란 가르시아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이때 후이센, 추아메니, 리디거 이렇게 형성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요. 이때 공격적으로 뭐 발베르데, 벨링엄 그래서 이제 사실 귓러와 발베르데가 처음에는 이렇게 발베르데가 오른쪽, 귓러가 왼쪽에 서 있는데 공격할 땐 발베르데가 오히려 귓러보다 앞서 움직이기 때문에 재밌는 건 발베르데의 플레이 위치가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에서 시작하지만 공격할 때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왼쪽 측면에 모든 선수가 몰리는 그래서 상대도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격을 하다가 볼이 끊겼을 때 그러니까 상대가 역습을 하는 순간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아무래도 3백을 만들고 있는데 후이센이 왼쪽으로 좀 빠져 있고 그리고 이때 아놀드가 아무래도 올라갔다가 아놀드가 내려오는 속도 자체가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이쪽 공간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벤투스가 공격을 하려면 이 공간을 향해서 리디거가 커버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동력이 좋은 리디거를 오른쪽에 둔 것도 리디거의 커버 범위가 넓어야 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리디거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리디거가 앞쪽으로 달려나가면서 아놀드의 뒷공간을 메워주면 그리고 발베르데도 왼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디거를 도와줄 만한 기동력 있는 미드필더도 사라진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면 이때 뒷공간을 커버하는 선수가 추아메니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추아메니가 아무래도 리디거보다 이 공간을 확실하게 커버하는데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아놀드가 올라가 있을 때 아무래도 아놀드가 여기서 수비가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돌파를 당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3백에 있는 오른쪽 자원 리디거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또 수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리디거가 이번에는 앞으로 달려나가서 수비를 해주는데 그 순간 뒷공간으로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뒷공간을 커버하는 선수가 추아메니가 되고 추아메니가 이 공간을 커버를 해주는 건데 여기서 추아메니가 리디거의 뒷공간을 커버할 때 이 공간을 커버하는 선수가 추아메니가 아니라 리디거가 되어야 훨씬 더 뒷공간을 잘 커버할 텐데 리디거가 앞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관계가 좀 바뀌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이센, 추아메니, 리디거 백스리가 형성돼 있고 아놀드가 앞쪽에 있어요. 근데 아놀드가 여기서 볼을 뺏기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리디거가 또 앞으로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디거가 올라올 때 상대 공격수는 리디거 뒤쪽으로 뛰는 거죠. 그래서 리디거가 올라왔을 때 뒷공간으로 이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요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디거의 뒷공간에 아무래도 공격수가 달려 들어가면서 리디거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만 결국에는 공격수를 못 따라가는, 그리고 추아메니도 이 공간을 커버를 못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유벤투스가 1대1 장면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죠. 물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안 되긴 했지만 요런 이제 수비적인 밸런스가 약간 깨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이 되자마자 바로 알론소 감독이 리디거와 추아메니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아메니가 이 3백 상황에서 아놀드가 올라갔을 때 자연스럽게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오히려 리디거가 뒤쪽에서 이 공간을 커버하는, 리디거의 뒷공간 커버 능력을 여기서 발휘하게 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추아메니가 아무래도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깝다 보니까 공격을 할 때도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왼쪽에서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고 후이센, 리디거, 추아메니 포백이었는데 아놀드가 올라갔을 때 뒷공간에 대한 커버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프란 가르시아가 조금 더 내려와 있고 아놀드를 더 많이 올리는 이런 형태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추아메니, 리디거, 후이센 왼쪽과 오른쪽을 약간 구조를 바꿔요. 그러면서 비니시우스가 프란 가르시아가 완전히 직선적으로 못 올라오는 상태가 되니까 포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니시우스가 측면을 넓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발베르데나 벨링엄이 이 공간을 채워주고요. 그러면 추아메니가 오른쪽 측면 지역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인버티드 풀백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프란 가르시아도 뒤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동선을 이때부터는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도 앞쪽에서 비니시우스가 넓게 경기장을 쓰면 곤살로 가르시아와 발베르데, 벨링엄 가운데에 이 세 명의 선수가 있고 아놀드가 오른쪽 측면에 있는 이런 전형이 되는 거고, 수비할 때도 추아메니와 귓러가 뒤쪽에 있으니까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조금 더 수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추아메니가 측면 공간을 커버할 때 리디거가 요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요런 구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후반전의 포지셔닝을 보면 자연스럽게 왼쪽에 수비 라인이 리디거와 후이센이 있고 추아메니가 앞쪽에서 3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추아메니가 앞 공간으로 움직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추아메니와 귓러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이 되고요. 이때 말베르데와 벨링엄이 편안하게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뒤쪽에 후이센이 측면 공간을 넓게 커버하는 형태가 이제는 아니다 보니까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는 빈도가 다소 줄어들고요. 그럼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가는 빈도가 줄어드니까 비니시우스가 이번엔 측면으로 나와서 측면을 넓게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전개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프란 가르시아가 오히려 뒤쪽에서 후이센, 리디거와 함께 3백에 가까운 전형을 만들어줄 때 추아메니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앞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고요. 앞쪽에서.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이제는 프란 가르시아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측면으로 빠져있는, 그러다 보니까 수비할 때도 보면 자연스럽게 추아메니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수비를 하면 뒷공간 커버는 리디거가 하게 되는, 이 두 선수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조금 더 수비적인 밸런스를 찾는 운영을 후반전에 알론소 감독이 했고요. 그리고 공격을 할 때도 비니시우스가 측면을 벌릴 때 오히려 프란 가르시아가 좀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두 선수의 위치도 약간의 변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추아메니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귓러와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는데 벨링엄과 발베르데는 높게 올라가 있고요. 이때 프란 가르시아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주면서 비니시우스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니시우스에게 패스가 넘어가면 비니시우스가 볼을 잡았을 때 오히려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프란 가르시아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요 공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프란 가르시아가 이 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에 알론소 감독이 백스리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여전히 알론소 감독이 아직은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으로서 4경기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선수들을 여러 위치에 실험을 해보면서 처음 2경기는 백4, 나머지 2경기는 백3로 경기를 했었고, 심지어 백3도 오늘 경기 보면 추아메니를 가운데 두느냐 아니면 추아메니를 오른쪽에 두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계속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 성적도 좋다라는 게 지금 알론소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으로서 호평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론소 감독이 선수들의 이제 특성을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기 내에서 그리고 경기마다 준비를 하면서 좋은 전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알론소 감독의 전술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그 시점에는 얼마나 레알 마드리드가 좋은 축구를 할지도 기대가 매우 많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